1년 6개월 동안 털어서 못 집어넣고 있다라는 건요, 저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현직 대통령도 조작날조로 그냥 탄핵시키고 구속을 시킨 그런 능력자들인데, 문재인의 지시로 이재명을 언제든지 집어넣을 수 있지만 질질 끄는 이유가, 문재인은 수사를 못하니까 쟤라도 쥐잡기 놀이처럼 1년이고 2년이고 질질 수사하는 것처럼 압박하는 것처럼 해라. 지금 그짓거리 하는 거예요. 문재인은 수사를 못하니까 뻥 대신 닭으로 탁 던져준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저것들이 능력이 없어요? 현직 대통령도 그냥 몇 개월 만에 단칼에 그냥 탄핵시키고 구속을 시키는 조작 날조범들인데 이재명 하나 못 집어넣겠어요?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이 문재인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는지, 또 역대 대통령 중에 문재인이 가장 위험한 인물인지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좌파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본다면 문재인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반드시 머릿속에 상기하고 싶진 않겠지만 상기하기를 바라요. 자, 우선 문재인은 베트남의 공산화를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아가리를 놀려뒀던 작자고, 북한과의 관계는 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혹이지만 문재인의 아버지가 뭘 했는지, 또 이자는 왜 나이를 속이고 사는지, 무엇보다도 노무현의 죽음의 많은 의혹들 중에 개인적으로 문재인을 가장 의심하고 있어요. 컴퓨터 모니터에 작성된 유언, 이게 사실이라면 법조인인 노무현이 미쳤다고 잡힐 유언이 아닌 법적으로 효력도 없는 컴퓨터에 문서로 유언을 남기는 짓거리랍니까? 그리고 터도 좋지 않은 곳에다가 돌무덤을 완벽하게 마무리. 이거 뭐야? 문재인 네가 한 거야? 아무튼 각종 의혹들은 언젠가 다 밝혀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문재인은 일단 이상하리만큼 역대 대통령처럼 감옥에 가거나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관련 영상은 제가 오늘 제작해서 올렸으니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1987년 이후에 문재인 정권 이전에 그 어떤 정권에서도 차기 대권주자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었어요. 특히 문재인 본인이 몸담고 있는 민주당 잠룡들 말이에요. 역대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보면 노태우 정권 당시 3당 합당 이후 김영삼과 TK 측의 박철원, 박태준 등이 경쟁을 하다가 노태우의 힘으로 김영삼이 후계자가 되었고, 김영삼 정권에서는 이회창을 비롯해서 이인재, 김덕용, 박찬종까지 모든 차기 대권주자가 끝까지 살아남았었습니다. 김대중 때도 마찬가지. 주류 후보인 이인재, 비주류 후보인 노무현이 경쟁을 하다가 결국 김대중이 노무현의 손을 딱 들어주면서 정리가 된 바가 있었죠. 다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 때는 어땠을까요? 이해찬, 유시민 같은 친노 후보가 모두 대선에 출마를 했었지만 비주류인 정동영에게 패한 일이 있었죠. 이명박 정권 때도 초강력 대권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대로 살아남아갖고 대권 주자를 거쳐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등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정권 때도 정권과는 원수지간이라고 할 수 있었던 김무성과 유승민까지 대권 주자로 모두 다 건재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차기 대권 주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게 차기 주자들을 경쟁시키는 가운데서 본인이 캐스팅 보트를 쥐면서 퇴임 이후에 더 많은 사후 보장책을 챙겨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대통령 입장에서 다른 계파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정말 짜증나고 죽여버리고 싶은 김무성, 유승민이라 할지라도 차기 주자를 키우면 키웠지 죽여버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문재인이라는 작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대권 주자들, 그것도 친노와 친문 계열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몰살을 시켰다는 그런 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권이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에 살아남아 편안한 노후를 즐기면서 상황 정치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은 정권 초부터 노려왔던, 즉 대통령제를 없애고 내각제를 가기 위함이었다, 이겁니다. 이자가 하고자 하는 개헌은요, 북한 김정은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연방제 통일을 위한 개헌일 것이고, 실제로 문재인과 민주당은 집권 초 개헌안을 상정할 때 헌법상의 자유조항을 삭제하려는 논의까지 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또한 한반도 전역으로 규정해 놓은 그 영토 조항도 휴전선 이남으로 손을 봐야 한다면서 지금까지도 지하철이나 공공장소를 가보시면 지방 분권에 대한 홍보 영상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괜히 문재인 정부를 종북 주사파 정권이라고 합니까? 괜히 비판합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니김이 중화민주주의하고 북한의 조선인민민주주의하고 뭐가 틀립니까?
반드시 자유가 앞에 붙어야 하는 이것들은 대놓고 자유를 빼버리려는 그런 짓거리를 서슴지 않게 했고요. 이 무지한 국민들은 그냥 민주주의 좋은 거 아니야? 자유민주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어떻게 똑같아? 인민민주주의공화국도 그럼 자유민주주의냐? 걔는 자유가 없는 거야. 중화민주주의공화국. 그것도 다 민주주의공화국이야.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아무튼 무엇보다도 이런 짓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차기 잠룡들을 모조리 숙청시켜놔야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제식 지들끼리 국민 눈치 보지 않고 영구적으로 돌아가면서 나라를 망할 때까지 총리를 헤쳐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내가 영상에 올렸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다 공약으로 한 거고 문재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 대통령이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도 박형준이니 김용원이 박지원이니 이재원이 이런 내각제론자들이 내년 총선을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서 2등, 3등, 4등, 5등, 많게는 7, 8등까지 들어가지고 국회로 입성 후 나라를 거덜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내년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반대를 해야 된다라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상대로 내각제 기원, 이원집정제 말도 못 꺼내고 빙빙빙 배에 꼬아갖고 하다가 이제는 결국에 결정난 게 이거예요. 내년 선거구제를 개편해갖고 1등, 2등 뽑는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 보다 보니까 이재호가 몇 년 전 건지 모르는데 한 10년 전 거 같아.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은 알아 딱 닦고 있죠. 1당, 2당, 양당제 체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역구를 5개를 묶어갖고 중대선거구제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거 핸드폰으로 텔레비 찍어갖고 그냥 보세요. 선거구를 한 100만 단위로 전국을 50개 정도로 나누어서 한 선거구에 4명 내지 5명 중대선거구로 해버리면 꼭 기호 1번, 2번만 당선되는 게 아니잖아요. 4명이면 3번도 되고 4번도 되고 구속되고 그러면 양당 제도가 좀 완화되고 소위 말하는 그 가치정당, 군소정당도 의회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의회가 양당의 권력 게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이재호가 그런 짓거리를 해요. 박지원이하고. 그래야지만 지네들이 1등은 못하니까 국회를 입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옛날에 신민당 돌풍처럼 중대선거구제를 갖고 지역구를 묶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5등 안에는 들 수 있잖아. 그래갖고 배지를 달아가지고 국회로 들어가갖고 저 짓거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문재인은 이런 목표를 잡고 정권을 도둑질하자마자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윤석열을 앞세운 잠룡들의 숙청입니다. 첫 번째 희생양은 노무현의 영혼의 동반자라고 불렸던 안희정. 비서 성폭행으로 JTBC에서 생방송으로 그냥 갈기면서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빛의 속도로 안희정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같은 편이라면 살인을 저질러도 범죄를 덮어주려고 했었을 텐데 더군다나 친문 세력들이 자신들이 상황이라고 불렀던 노무현의 친구 안희정을 단 한우만에 목을 쳐버립니까? 아무튼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할 당시에 이자도 마찬가지로 탈탈 털어가지고 결국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를 하면서 재명의 발목을 잡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 문재인이 간 거야. 윤석열 시켜서. 이재명은 친문 세력에게 완전히 찍혀가지고 지금도 문재인의 지시하에 윤석열이가 탈탈 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1년 6개월 동안 털어서 못 집어넣고 있다는 건요. 저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현직 대통령도 조작날조로 그냥 탄핵시키고 구속을 시킨 그런 능력자들인데 이건 내가 맨날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의 지시로 이재명을 언제든지 집어넣을 수 있지만 질질 끄는 이유가 문재인은 수사를 못하니까 쟤라도 쥐잡기 놀이처럼 1년이고 2년이고 질질 수사하는 것처럼 압박하는 것처럼 해라. 지금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꽁 대신 닭으로 딱 던져준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그거 생각을 못 하십니까? 저것들이 능력이 없어요? 현직 대통령도 그냥 몇 개월 만에 단칼에 그냥 탄핵시키고 구속을 시키는 조작 날조범들인데 이재명 하나 못 집어넣겠어요? 아무튼 대선 때도 이재명은 문재인의 덕을 단 1도 못 봤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윤석열하고 계약해갖고 윤석열 찍어준 거 아닙니까? 또 임종석 동무 역시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결국 총선 불출마 선언을 받아낸 후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김경수도 드루킹 불법 댓글 공범으로 2심에서도 유죄를 받으면서 대권의 길이 막혀버린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 당시 여야가 특검 수사를 합의를 해가지고 특검에서 잡힌 사례죠. 이 바둑이 김경수는. 이때도 청와대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건들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 옵티머스 등 아무리 야당에서 특검을 요구해도 눈 하나 꼼짝하지 않았던 이 문재인과 민주당을 보면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체 왜 바둑이 김경수가 개입한 사건에만 특검을 쉽게 수용했느냐 이겁니다. 조국은 마누라가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등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가치를 모두 상실한 인간이었고, 민주당에서 늘 3위 안에 들었던 서울시장 박원순이도 비서 성추행 사건으로 자살을 하면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낙연 당시 총리조차 옵티머스 비리에 관련해서 자신의 최측근 보좌관이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고, 몇 년 동안 외국에 여행 다니다가 얼마 전에 또 기어들어왔죠. 그 뒤부터로는 이상하게 이낙연은 대통령제 하의 대권주자보다는 내각제 개헌을 위한 행보를 보였고,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은 임기 이후 자신의 안위, 지금처럼 살기 위해서 플러스 더 나가서 내각제로 영구 집권을 목적으로 자신의 수족들을 윤석열의 검찰을 통해서 싹 다 씨를 말렸던 겁니다. 이 좌좀들아,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되냐?